자,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이제 교보문고, 서울 교보문고에 제가 사실 오늘 서울에 이제 좀 여러 입시 정보를 좀 받으려고 와가지고 좀 뭐 여러 설명도 하고 또 아는 분도 만나고 좀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아마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여기 교보문고도 한번 와봤는데요. 한번 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 글쎄가 여기 이제 사실은 서울 교보문고입니다. 서울 교보문고에 보면 이제 서울의 유명한 책들을 좀 보러 왔는데 여기 학년부 학생부 끝판왕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서울 지역은 이제 이미 그 학생부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입시가 많이 변했다는 걸 이제 한번 느낄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많은 수요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오늘이 2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시 이제 시즌이 이제 원서를 쓰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입시를 이제 오래 많이 하고 또 수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생기부 점검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을 많이 하다 이제 정시 시즌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정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입시를 우리가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또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찍는 이유도 몇 가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또 이제 우리가 수시가 이제 최종 마감이 됐으니까 24일 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 것인가 또 더구나 이제 늘 얘기하다시피 대구 경북 학생들 뭐 다른 저는 이제 사실 유튜브를 이제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대구에서 아마 찍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듣는 사투리지만은 또 방송에서 막상 듣다 보니 좀 이렇게 좀 낯선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지만 또 저희는 또 대구 경북에 특화된 그런 교육과 관련된 자 그런 식의 어떤 방송을 하고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구 경북을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 쪽이나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저 당연히 저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올려 보낼 수 있으면 또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 우선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수시 선생님 그 수시 납치량이 도대체 뭐예요?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수시는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요번 정시하고 상관이 없던 고1, 고2 학부모님들도 잘 보셔야 돼요. 수시는 올해 이제 우리 2026학년도 수능에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한 27만 6천 명쯤 됩니다. 27만 6천 명. 정시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정시는 6만 명 정도, 6만 한 9천 명 정도 되고 수시가 훨씬 더 많이 뽑죠.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 많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27만 6천 명이에요. 많습니다. 정시는 6만 9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 수시 추합이 전화가 왔는데 저 겁이 나서 저는 솔직히 정시 지원하려고 저는 수시 납치되기 싫어서 저는 전화 안 받았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자신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추가 합격이라도 붙는 순간 정시 지원은 금지됩니다. 선생님, 저 전화 안 받았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각 대학에서 공식적인 그 수험생한테 기재된 전화로 이미 전화를 통지를 하려고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년 혹시 원서 쓰실 분들은 여러분들 혹시 수시 원서를 낼 때도 그냥 마지막 6개 중에서 그냥 한 개 그냥 툭 던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붙으면 이제 수시 납치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수시도 원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시는 추가 합격 밤 10시까지, 올해는 24일이었는데 올해는 밤 10시까지 만약에 9시 59분이라도 여러분들 전화 받는 순간 여러분들
그걸로 정시 지원은 금지됩니다. 혹은 전화를 안 받더라도 그 대학에서 그 수험생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남아도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시 나중에 혹시 원서 쓸 때 보통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입시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면 다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수시 그 라인업을 쭉 보면서 아, 이게 참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약간 낚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 이제 가서 컨설팅을 이제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한 5개 정도는 굉장히 뭐 그 학생한테 맞게끔 그냥 적정으로 써와요. 근데 한 개는 유독 떨어진 우리 대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로 이제 5개 다 쓰고 난 다음에 한 개는 경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공부 잘하는 애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시에 딱 붙었다. 딱 붙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시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자신의 면피를 위해서 그 한 개 정도는 그래도 붙을 만한 데를 붙어야만 되는 데를 붙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붙어야 하는 데를 쓱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녀분이 둘째나 셋째 같은 모르겠는데 또 첫째인 부모님들은 또 불안하니까 또 믿고 이제 쓰는데 막상 애가 수능 때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덜컥 수시 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대구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어? 아이가 수능을 굉장히 잘 쳤는데 불구하고 또 수시가 납치돼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좀 그런 난리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학부모님들이 난리도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간에 여러분들 잘 모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희 같이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원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수를 줄이는 것도 가장 안정하게 쓰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누군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시는 만약에 마지막에 자기가 뭐 추가 합격을 됐다 혹은 아니면 자기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대학 측에서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았다라면 여러분들 수시 합격자로 분류되어서 정시 영시는 금지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가 수시가 어딜 됐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원하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가 먼저 등록한 대학에 반드시 등록 포기 바로 환불 신청을 바로 즉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등록 때문에 그것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서류를 내는 것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시 원서 쓸 때도 나름대로 그 항상 주의사항을 잘 맞추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개념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앞에 우리 저 입구에 앞에 제가 교보문고 서울의 강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제가 어제 추위를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5일 날은 좀 그러니까 26일 날 사실은 좀 분위기가 조금 예전하고 달리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정시를 지원하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우리 진학사를 보면 모의 칸수도 그렇고 무슨 모의 지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조금 의아해서 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당시 저하고 이제 같은 언론사에 있던 분이 이제 유명한 나름대로 대치동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고 또 마침 또 겸사겸사 또 한번 만난다고 이제 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앞 부분 제가 그분하고 만난 공간이 서울 강화문에 있는 그 이제 그 교보문고에서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서울 쪽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서울 지역도 여러분들 오늘이 27일이죠. 여러분들 27일까지 아직까지 수시 2월 인원이 보고 안 된 데가 많아요. 수시 2월 인원이 보고 안 된 데가 많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학교마다 100분이 한산 변환 표준 점수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아직까지 발표 안 한 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27일 토요일 오늘 또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요일 날 오전 11시, 12시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수시 2월 인원을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통 100분이 한산 그 대학교 표준 변환 점수를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쟁은 아마 정시 전쟁은 아마 내일 28일 날 일요일 오후 한 3시, 4시부터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의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시 지원하시는 특히 우리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 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안 유명하잖아요. 제가 뭐 이거 이제 한지도 뭐 저희 대구교육신문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오래 안 됐으니까 많이 보진 않지만 오늘 우리 이제 이 대구교육신문 이 영상 혹은 이 저희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오래 많이 하면 힌트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서는 먼저 움직이면 죽어요.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월 31일 날 여러분들 최종 그 학과 학교별 리포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하고 무슨 우리나라 같이 IT 강국이 시스템이 다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제 카드라든지 혹은 또 추가 서류라든지 아니면 승표라든지 이런 그 원서 쓰는 거 외에 이런 여부분의 것은 자기가 잘 준비를 해서 미리 등재를 해 놓든지 잘 준비해서 같이 접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그 강화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앞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 어제 강화문 교보문고 강화문 앞에 있는 교보문고를 제가 갔는데 어제 진짜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체감온도 마이너스 20도.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은 대구도 추웠는데 야, 이제 서울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만나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받고 또 시스템적인 측면도 좀 도움도 받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지역도 정시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마 내일 오후나 28일 날 28일 일요일 오후나 아니면 이제 29일, 30일, 31일 이제 마지막까지 전부 다 지금 복지 부동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또 어제 강화문 제가 교보문고 가서 조금 놀란 거는 입시가 진짜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서울에 보니까 전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무슨 생기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입시 자체가 수시로 다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모집 인원이 올해만 27만 6천 명이거든요. 27만 6천 명. 그리고 정시는 고작 6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의 중심이 수시로 다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구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스터디 카페, 뭐 독학 재수라든지 이런 유의 새로운 형태가 학원이 많이 생기고 기존의 정통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따박따박 했던 어떤 시간표를 짜서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은 이제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좀 할 때 오늘은 원서 쓰는 것, 특히 대구 지역 학생들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경북대하고 부산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몇 분한테 전화가 좀 왔어요. 선생님 어디가 빠질 것 같아요? 어디가 펑크 날 것 같아요? 펑크 나고 빠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단지 이건 개인 의견이고 따라서 이걸로서 저희가 뭐 책임지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추측. 개인이 요 이제 유튜브가 개인 SNS 채널이고 또 저희 이제 요렇게 하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그 말씀드리지만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대명동에 있는 점집이나 뭐 여기 뭐 남산 밑에 무슨 점집이나 보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무실이 어디냐면 여기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 여기 뒤에 보면 계산성당이라고 아주 오래된 계산성당이라고 온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당입니다. 계산성당에서 바로 옆에 있는 매일신문 빌딩에 저희가 이제 8층에 있거든요. 8층에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시고 전화해서 오시고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여기 보면 저 제일교회도 있고 성모당도 있고 여기 뭐 계산성당도 있고 보면 정말 수험생들 너무 많아요. 그 학부모님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저 마음 속에도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하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팩트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2분 정도는 좀 지겹지만은 여러분들 이번에 올해 원서 쓰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올해 우리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이 약 46만 9천 명 46만 9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재학생이 33만 명입니다. 작년보다는 3만 명이 더 늘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율은 16만 명이에요. 근데 이 졸업생들은 그냥 오롯하게 학원에서만 입시를 준비한 게 아니고 16만 명 중에서 제가 보건대 약 한 2만 명, 11만 명 정도는 이미 다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지금 졸업생과 이 검정고시 이 16만 명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만약에 가지 않는다라면 원서를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적을 걸어놓고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이제 안 나오니까 뭐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응시 인원이 전부 다 정시를 다 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수능 응시자는 46만 9천 명이고 재학생은 33만 명, 작년보다 3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졸업생과 검정고시는 16만 명. 자, 그럼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명, 27만 6천 명.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6천 명인데 올해는 유독 수능 영어 때문에 최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요 수시 모집 인원이 대학교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6천 명인데 올해는 난리 났잖아요. 영어 1등급이 3.1%? 15,000명.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실패했죠. 근데 영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우리가 등급은 무조건 영어라고 잡았던 학생들이 영어 이런 기본을 잡고 이제 보통 다른 수시 최저 등급을 맞췄는데 혹은 수시 영어 최저를 2를 맞춰놓고 최저를 맞췄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생들이 수시에서 탈락을 해서 수시 원서를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됐는데 수시 원서 탈락을 해서 넘어온 그러니까 수시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올해는요 12만 건 그러니까 수시 모집 인원 27만 6천 명 중에서 여러분들 수시 지원자 중 12만 건이 여러분들 수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대구는 작년보다 2만 건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들 2만 건 같으면 대구 통틀어가지고 지금 대구 5개 대학교 신입생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6천 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12만 건이 이월됐습니다. 대구는 2만 건이 떨어졌죠. 알겠죠? 그냥 수시에 지금 최저 못 맞춘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고 그런 상태. 따라서 아마 요 분명히 제가 뭐 예상을 하겠지만은 영어는 뭐 내년 영어는 솔직히 무조건 쉽게 나오는 거죠. 왜? 지금 이 와중에 영어 여러분들 올해 3.1%였는데 내년에 영어가 만약 1등급이 한 14, 15%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 욕을 하겠어요. 그냥 작년에 그랬으니 이제 뭐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올해 교육과정 평가 원장도 지금 이제 그만뒀잖아요, 여러분들. 이 난리에 내년에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수시 원서 쓸 때 반드시 영어는 좀 쉽게 나온다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하시고 또 올해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서 혹은 재수생인데 제가 올해 가탐을 하나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원
생원을 하세요. 왜냐하면 올해 생원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17개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그럼 내년은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생원은.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영어하고 생원에서 체제 맞추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서울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저와 같이 언론 쪽도 같이 했던 유명한 분과 같이 하고 이야기 나.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만약에 체제를 맞추실 분들은 영어하고 같으면 생명과학 원을 하시면 아마 좀 쉽게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올해 정시 원서 쓸 때 생명과학 혹은 생명 쪽에 관련된 학과들은 조금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 개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6천 명이니까 우리가 수능 응시자가 46만 9천 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산술적으로 정시 지원 인원이 몇만쯤 되냐면 21만 8천 명이 되겠죠. 자, 올해 21만 8천 명이 물론 뭐 다 정시 원서를 안 쓴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산술적으로는 정시에서 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21만 8천 명인데 그 중에서 정시 모집 인원은 6만 9천 명이에요. 6만 9천 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시 지원 인원이 21만 8천 명이고 정시 모집 인원은 6만 9천 명. 산술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정시 모집 인원 중에서 수도권은 왜 아시다시피 뭐 6대 4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수시 6, 뭐 수능은 40% 이렇게 해서 6대 4가 있는데 수도권은 약 4만 한 6, 7천 명 정도, 4만 6, 7천 명 정도가 수도권은 정시를 뽑고 지방은 뭐 6대 4가 없으니까 지방은 6대 4가 없으니까 아마 2만 명대 이제 초반 정도로 이제 아마 학생을 뽑겠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 있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 강원대, 충북, 충남, 경북대, 부산대 뭐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사실 정시를 뽑지만은 그 정시도 수시보다 요즘 적게 뽑아요. 근데 사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은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은 뭐 우리 가까운 뭐 경산 한양에 있는 학교만 해도 뭐 성서에 있는 학교만 그래도 다 수시로 뽑잖아요. 수시로. 그게 뭐 어떤 경우는 수시 거의 100%도 많아요, 여러분들. 수시 100%도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예측이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예측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구 지역은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자료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시 지원 인원은 21만 8천 명이고 정시 모집 인원은 6만 9천 명이에요. 알겠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자, 가학군이 몇만쯤 들어요. 가학군. 우리 정시 모집 인원 6만 9천 명 중에서 가학군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가학군이 2만 7천 명. 가학군이 2만 7천 명. 나학군은요 2만 6천 명. 그러니까 가학군이 조금 더 많이 뽑아요. 1,000명 정도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옛날에는요 다학군은 그냥 던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옛날에 뭐 다학군 같은 경우는 막 던진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는 가나를 피해서 다학군으로도 많이 옮겨왔습니다. 다학군이 그래도 올해 16,000명. 어이 많이 뽑아요. 16,000명. 옛날에는 그냥 10,000명을 못 넘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학군이 16,000명이 이제 아마 이제 이쪽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래도 이제 경쟁률을 보면 가나군은 아마 7대1, 8대1 정도 수준으로 가고 다군은 아마 13대1, 14대1 수준으로 가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서 쓸 때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어제 어떤 학부모님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는 다군을 다 가나다 할 때 다군에 저희는 뭐 확실히 붙을 수 있는 걸로 안정을 쓰고 가나를 아마 상향을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국립대 위주로 좀 쓰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도대체 무슨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다군에 무슨 안정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다군 안정은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죠. 다군에서 만약 안정이 뜨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군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무슨 지거국에 뭐 안정을 뽑아달라 그랬는데
다하고는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지거국에 보면 정말 재수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뭐 전남대 한 5명 빼고 그냥 제주대가 다하군에서 한 260명 정도 뽑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간하군이에요. 간하군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하군에서는 인원을 많이 안 뽑습니다. 대부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는 가와 나하군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또 괜찮은 학교들은 전부 다 간하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막연히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다하군 지거국의 안정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주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막연히 이제 뭐 요즘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조금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오늘 숫자를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이니까 올해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조금 많이 저는 봤을 때는 조금 폭발 많이 모일 그러니까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은 실지원자 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사실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수시를 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남대로 좀 이제 수시를 이제 서울 쪽으로 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무슨 중경외시, 서성한 이 정도 라인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영어가 박살이 났어요. 생원이 박살 났어요. 그래서 수시가 전부 다 민들 다 육광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원서 쓸까요, 여러분들? 우주 상황이라고 해서 막 그냥 건국대, 중앙대 심리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요 대구 심리는 뭐냐면 그냥 붙여놓고 반수하자, 붙여놓고 하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학교를 안 다닌다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막상 서울에 그냥 자기가 붙어버리면 가야 되니까. 가면 그 학교를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학교를 선언이 차라리 그나마 선택지는 2개밖에 없거든요. 대구 지역은. 대구나 경북대학교나 부산대학교 등록금도 싸고 특히 경북대학교. 그런 경우는 경북대학교 같은데 그냥 붙여놓고 재수하겠다는 애들, 반수하겠다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저 수성구나 달서구 가보면요, 독학재수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다 경대 갖다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영남대나 계명대나 대가대나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경일대나 붙여놓고 뭐 다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은 이제 주로 수시로 보통 원서를 쓰고 나름대로 경북대학교 중상위권 아이들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 예비군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올해 이제 서울에 막상 원서를 썼다가 안 돼서 영어하고 생원에서 이제 안 돼서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아이들은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우주 상향 올해는 막 던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우주 상향에서 되는 경우는 연고대 높은 학과들, 서울대 중간과들 아니면 서성안의 극상위권 과들 이런 과 외에는 사실은 안 뚫립니다. 중경외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게 막연히 던져서 붙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자, 선생님, 저는 올해 이제 사탐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수학은 저는 확통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부산대를 쓰고 싶은데 부산대는 제가 원하는 학과는 수학을 미적을 해야 되고 가탐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원서를 못 쓰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아마 경북대학교로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높고 우주 상향은 아니지만 그냥 막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대는 조금 막판에 몰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산대학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교는 오늘 저는 이 방송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 조회수 얼마 나오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조회수가 뭐 보니까 뭐 50회, 뭐 20회 뭐 이렇게 나오던데 50회 중에서 아마 우리 저기 뭐 친가, 처가, 외가 뭐 또 제 제자들을 본 게 50회 중에서 한 45회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우연히 들어오게 되는 분들인데 그 우연히 들어온 분들은 오늘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아낀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만약에 수학에서 미적을 하고 과탐에서 만약에 과탐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부산대학교요. 부산대학교 자연 1계열 그리고 자연 2계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혹시 생명과학을 했다 그러면 자연 이 계열 중에서 생명과학 쪽이나 뭐 바이오 소재과학이나 생명자원과학이나 여러분들 이쪽은 원서를 쓰고 싶어도 못 내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대학교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으로 여러분들 미적이나 과탐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 경북대학교는 모바일 공학과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자 여러분들 대구 경북 아이들만 경대를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경남 쪽 아이들도 경북대학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리가 가까우니까. 자 경남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 학생들도 막상 자기가 사탐을 선택했어요. 사탐을 선택했기 때문에 늘 부산대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부산대는 필수 응시 영역이 과탐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산대에서 흡수했을 그런 신입생들을 올해 그 친구들도 경북대학교 원서 씁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경대 원서 씁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실지원자 밀도가 굉장히 많이 비계되고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내년에 최종 합격선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대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미적을 했다 혹은 가탐을 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부산대학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부산대학교 말고 그냥 사가탐 공시 응력 공통 응시로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부산대보다 훨씬 더 낮은 선호도의 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경북대학교로 원서 쓰시는 분들은 올해 만약에 내가 사탐을 선택했다 혹은 만약에 내가 수능 필수 응력을 미적이 아니고 다른 걸 확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경대를 자기가 성적이 높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만약에 올해 경대 원서 쓰시는 분들 7쯤 되어도 여러분들 뭐 100%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올해는 실지원자 밀도가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미적은요. 미적을 선택한 인원이 왜 부산대학교는 미적을 선택한 자연 1계열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을 이제 필수 응시 영역을 지정했거든요. 미적은 작년 대비 3만 명이 줄었어요. 3만 명이 줄었고 그리고 사탐은요. 사탐은 작년 대비 5만 9천 명이 올랐어요. 이 사탐 쓴 애들이 대구나 경남 아이들은 경북대학교로 몰린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과탐은요. 작년 대비 6만 9천 명이 줄었어요. 6만 9천 명이. 그럼 그런 애들 과탐을 쓰는데 성적이 굉장히 안 나. 4등급, 5등급 나왔다. 부산대로 쓰세요, 여러분들. 부산대는 과탐을 필수 응시 영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럼 사탐과 과탐을 같이 동시에 했다. 이런 인원도 3만 3천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경북대학교 만만치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저 지르려면 어떻게 지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갑자기 지하철 소리가 뺑뺑 울리잖아요. 이제 차가 이제 그 진입하는 이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들릴 때 계단에 막 내려가다 보면 왜 지하철은 저 사람들이 내려오는 지하철 끝칸과 저쪽에 또 끝에서 또 내려오는 지하철 앞칸 요 보면 요 지하철 중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자리도 비었는데 요 앞칸하고 저 제일 뒷칸하고 앞칸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왜? 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급하게 내려오는 게 사람들이 거기서 뽀글뽀글하게 그것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자기가 정시로 가나다군 중에서 하나의 안정을 쓰시고 난 다음에 뭐 세 개 다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자기가 안정을 쓰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두 개를 지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자기가 두 개를 지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대학의 최상, 최하, 중하도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상권 학과를 한번 질러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들 그런 학과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시는 각 대학의 선호도가 낮은 하위권 대학은 여러분들 의외로 점수가 더 높아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주 상향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의 중상위권 학과에 감히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건 한번 해볼까 말까라고 했던
그럼 중상위권 학과에 아마 원서를 쓰는 것도 아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원서 쓰는 게 이제 다가오고 서울 쪽으로 혹시 만약에 우주 상향이라고 지른다고 해서 막 지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구나 다하고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뽑는 인원이 16,000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하고니 뭐 던진다고 하지 마시고, 전 다하고는 또 우리가 계산을 잘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정, 적정, 상향, 그 중에서 안정은 뜻이 뭡니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학생들은 100% 붙는다. 여러분들 입시에서 100% 붙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100% 붙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지역에 있는 대학은. 근데 이제 그나마 붙을 확률이 보통 우리가 진학석 칸으로는 7칸 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이 보통 우리가 저는 올해는 5칸 정도, 5칸. 옛날엔 5칸이면 뭐 거의 100%다 붙는다고 봤는데, 98%까지 붙는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는 5칸 정도 저는 보고 있고, 상향은 만약 막 우주 상향을 지른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인원이 적다면 4칸이나 3칸이나 2칸이나 1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인원이 적다면, 모집 단위가 적다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자기가 한 개 정도는 안정을 쓴다 그러면 적정과 상향을 쓴다면, 상향은 정말 자기가 쓰고 싶었던 데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안정은 선생님 저는 그 학과를 정말 가기 싫어요, 안정을 쓴다는 건 그 학과를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라는 건 아니고, 우선 지금 만약에 네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학과를 설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그 학과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 적정, 상향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안정을 먼저 하나 잡아 놓으시고, 알겠죠? 안정을 하나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정과 상향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시 원서 쓸 때 마지막 날 12월 31일 말고 29일 날 첫날 들어오는 경쟁률은요, 그게 걔네들은 안정이라 생각하고 던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첫날 경쟁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뒤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노리는 지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오늘 그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 원서를 쓰시려면 12월 31일까지 기다리시라. 그리고 오늘까지, 토요일까지도 자료가 안 나옵니다. 아마 내일 오후쯤 돼야 얼추 이제 자료가 나오고,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아마 사설 프로그램에 아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뭐 그냥 특별히 알아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전전년도 한 3, 4년치의 기본적인 입결표만 좀 먼저 잘 준비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